그날 노래방 VIP로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여자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순간까지도 전혀 몰랐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63세 정연아입니다. 청주에서 30년간 중학교 음악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음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62세 남편 김상우와는 3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아니, 이어왔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더위를 날려버릴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날은 7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장마철이라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음악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서만큼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남편 김상우는 5년 전부터 청주 시내에서 황금마이크라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음악에 특별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결혼한 후 30년간 제 영향을 받아서인지 무의식 중에 음악을 좋아하게 됐나 봐요. 제가 성가대에서 연습할 때면 옆에서 듣기만 했지만 가끔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음악 관련 사업이면 성공할 것 같다 하며 노래방을 차렸지만 정작 본인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사업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쑥스러워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노래교실 다녀볼까 해.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직접 노래를 배우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웬 노래교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직접 노래를 배워서 손님들에게 조언도 해주면 좋겠더라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설렘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처럼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음악을 더 이해하게 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겉으로는 격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쌓인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30년간 음악을 들어주기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직접 배우겠다는 것이 정말 단순한 사업 목적일까요? 노래교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을 텐데 괜한 의심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정말로 새벽 이슬 노래교실에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켜보자. 당신이 뭘 꾸미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창밖으로는 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과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화요일 오후 2시. 남편이 첫 노래교실에 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왠지 모를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냥 노래교실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아마도 30년간 쌓인 여자의 직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후 4시쯤 남편이 돌아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었어요. 2시간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홍조가 돌아있고 눈빛이 반짝거리며 입가에는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10대 소년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남편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쓰고 심지어 새 옷 하나 사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30년간 패션에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새 옷 좀 사라고 해도 있는 거 입으면 되지라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밉기까지 했죠. 재밌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어. 직접 배우니까 손님들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트롯 임영웅 노래였는데 평소에 듣지도 않던 노래였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샤워 시간이 길어지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가며 스타일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물만 발라서 넘기던 사람이 말이에요. 심지어 다음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새 셔츠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교실에서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라는 이유였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노래교실 날. 이번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새로 산 셔츠에 머리 염색까지 해서 말이에요. 검정색으로 새치를 완전히 가렸더라고요. 여보, 머리 염색했네? 응, 좀 젊어 보이려고. 62세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남편이 노래교실에서 돌아온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서였어요. 4시간이나 늦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수업 끝나고 다들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제 저녁 먹고 노래방 출근하러 갈게. 밥 좀 줘. 남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 사람들, 30년간 사교 모임을 극도로 싫어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한다고. 더욱 이상한 건 그날부터 남편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거든요. 평소 같으면 남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남편의 행동이 워낙 이상해서 무심결에 화면을 봤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발신자 이름은 미애였어요. 여자 이름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운 머리와 함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에 또 보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노래교실 말고도 따로 만났다는 건가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침착하자.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의 단순한 감사 인사일 수도 있잖아.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재빨리 원래 위치에 놓았어요.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살피니 뭔가 생기가 도는 듯했어요. 전에 없던 상기된 미소와 가벼운 발걸음.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청년처럼 들떠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노래방 사장들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또 거짓말이구나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떤 모임인데? 그냥 업종 모임이야. 지역 활성을 위한 업체들 모임이야. 새로 개업한 노래방도 있고 해서. 갑자기 무슨 사장 모임이야. 남편은 평소에 지역을 위한 그런 모임에는 관심도 없던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자 메시지가 맴돌았거든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과연 이 미애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회식에 간 걸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30년간 음악 교사로 일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가대 김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새벽 이슬 노래교실 다니는 사람들 아세요? 아, 그 노래교실요? 우리 박 권사님이 거기 다니시는데요. 다음 날 교회에서 박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노래교실에 미애라는 분 계세요? 아, 황미애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했어요.
황미애라는 이름이 왠지 낯이 익었거든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돈은 꽤 있는 것 같던데 항상 명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권사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황미애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노래교실 수강생 중에 아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해 봤더니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곳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황미애 씨요? 그분은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 트로트든 발라드든 정말 감정을 실어서 부르세요. 남자 수강생들한테도 친절해서 인기도 많아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그분이랑 특별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 아세요? 글쎄요. 최근에 새로 오신 김상우 씨라는 분이랑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김상우.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노래방 황금 마이크로 향했어요. 도착하자 직원이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직원이 오픈 준비를 위해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매출 장부가 눈에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VIP룸의 무료 사용 내역이 최근 들어 급증했더라고요.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노래교실이 있는 날 오후 시간대에 말이에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요즘 VIP룸을 자주 쓰시나요? 저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개인 노래 레슨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줌마 노래 정말 잘 부르시던데.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본인 사업장에서 여자와 단둘이 개인 레슨.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코끝에서 나는 낯선 향기를 맡았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화려한 향이었죠. 오늘 회식 어땠어? 그냥 뭐 평소랑 똑같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사장 모임이 있다며 늦는다고 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밤 10시쯤 남편의 노래방 황금 마이크로 향했죠.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네, 계신데. 지금 VIP룸에서. 직원은 말을 멈추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계세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직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손님이랑 함께. 어떤 손님이요? 친구. 아니, 노래 개인 레슨 하시는 분과 함께 계세요. 직원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몇 시간째 계세요? 한 시간 정도 됐어요. 노래 소리는 들려요? 아니요. 조용해요. 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VIP룸이 몇 층이죠? 3층 프리미엄 룸입니다. 저는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지만 VIP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과 황미애가 소파에서 서로 얽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황미애가 토끼 머리띠와 간호사 복장을 착용한 채였다는 거예요.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 너무 역겨웠어요. 이게 뭐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외침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테이블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황미애는 뻔뻔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상우 씨 노래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노래 선생님이 학생과 이런 짓을 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추악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빌어댔어요. 어릴 때 첫사랑이라 그런지 다시 보니 설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뿌리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뒤로는 계속 노래방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로 지새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가대 박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연아 선생님, 황미애 씨 말이에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20년 전이요. 네, 그때 박영숙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박영숙. 제 절친의 이름이었어요. 2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 말이에요. 왜요? 뭔데 그렇게 뜸들이세요? 아, 맞다. 정연아 선생님이랑 친하셨던 분 아닌가요? 권사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도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그때 그 황미애 씨가 박영숙 선생님 남편을 꼬셨어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다더라고요. 영숙 선생님이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여자가 장례식장까지 나타난 거예요. 죄책감인지 뻔뻔함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정말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어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 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의 장사 없네요.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이야.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년 전 영숙이 장례식 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끌어내던 모습. 그때 그 사람이 박 권사님이었고 끌려나간 여자가 바로 황미애였던 거예요. 영숙이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상대 여자의 이름이 황미애였다는 걸 이제야 기억해냈어요. 영숙이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뻔뻔하게 나타났던 여자가 바로 황미애였죠. 영숙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결국 그 충격으로 권사님의 말에 제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도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가정을 또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영숙이가 하늘에서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영숙이 묘소를 찾았어요. 영숙아, 20년 만에 왔어. 네 원수가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있더라. 이번엔 내 가정이야. 그때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들어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결국 넌 그 선택을 했지. 하지만 걱정 마. 동영상도 확보했지만 상간녀로 고소하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 20년 전에 못다한 복수를 이번에 제대로 해줄게. 이제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영숙이가 보낸 운명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과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황미애라는 악마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제 음악 교습소에 다니는 성인반 수강생이 생각났어요. 이준호라는 분이었는데 40대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취미로 성악을 배우러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음악 관련 대화 외에 부동산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분이 중개해 주셨거든요. 준호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벽영숙이라고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가 지금 제 남편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싶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우선 황미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여유로워 보였어요. 명품 가방에 고급 화장품, 매주 미용실도 다니고
이혼한 60대 여성이 이 정도 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텐데 일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황미애의 성격이었어요. 노래교실 다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성가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정말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명품 가방이나 새로 산 액세서리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는 걸 과시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수강생들이 조금만 달콤한 말을 해도 금세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어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누군가 투자나 사업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끼어든다는데 정작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어요. 저희는 청주 혁신도시 투자 열풍이라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냈어요. 준호 씨가 노래교실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죠. 황미의 옆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청주 혁신도시 토지 선분양건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투자 금액 1천만 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그분요. 지난달에 1,000만 원 투자하셔서 이번 달에 1,200만 원 회수하셨어요. 네. 월 수익률 20% 맞습니다. 예상대로 황미애가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어요. 죄송한데 혹시 부동산 투자 관련 일 하세요? 준호 씨는 마치 놀란 듯 전화를 끊고 아, 네. 부동산 개발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죠. 황미애는 눈을 반짝이며 혁신도시 투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즘 청주 혁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대박 투자처가 있거든요.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 후 20% 수익 보장해드려요. 준호 씨가 가짜 수익 인증서들을 보여주자 황미애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정말 이렇게 벌었네요. 네,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예상대로 황미애는 김상우에게 돈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왔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래? 김상우는 처음엔 VIP룸에서의 일로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결국 돈을 줬어요. 한 달 후 저희는 계획대로 가짜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다고 준호 씨가 연락했죠. 황미애는 완전히 흥분했어요. 정말요? 와, 2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쉽게.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더 큰 투자를 원했어요. 이제 더 큰 기회가 있어요. 3,000만 원 투자하시면 30% 수익이에요. 황미애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김상우도 황미애의 꼬임에 넘어가서 노래방 매출금까지 보탰죠. 두 번째 투자도 성공했어요. 3,000만 원이 3,900만 원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제 황미애는 완전히 신이 났어요. 대박, 진짜 900만 원 벌었어. 그때 준호 씨가 마지막 미끼를 던졌어요. 이제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면 50% 수익이에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황미애는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늘려서 1억 원과 심지어 주식과 적금까지 해약해서 총 2억 2천만 원을 투자했고 김상우도 노래방 운영자금 2천만 원까지 보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한 달 후 투자회사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황미애가 준호 씨에게 전화했지만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자동응답만 나왔죠.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야반도주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황미애와 김상우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2억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니까요.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상태라 이제 은행에서 압류 위험에 처했고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됐어요. 노래방 운영자금도 날아갔으니 김상우는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됐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과연 황미애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주일 후
우연히 황미애가 준호 씨와 저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황미애는 카페에서 저희 대화를 엿듣고 있었대요. 선생님, 작전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2억 넘게 투자하다니 정말 욕심이 대단하네. 황미애가 뒤에서 듣고는 뭐라고? 라며 충격받았을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날 오후 황미애가 제게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고 화장도 대충 한 채로 말이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계획적으로 당신을 파멸시켰어요. 왜, 나한테 뭐가 그렇게 미워서? 정말 모르겠어요? 20년 전 박영수 기억 안 나요? 황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영숙. 댄스 동호회에서 남편을 꼬셔서 죽음으로 몰고 간 내 친구요. 그게 뭔 상관이? 20년 전에도 그렇게 뻔뻔했죠. 영숙이 장례식에도 왔었잖아요. 황미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투자 사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당신을 파멸시킬 방법을 계획했어요. 미쳤어요. 황미애가 소리쳤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20년 전 영숙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할 때마다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엔 당신이 그 고통을 맛볼 차례예요. 황미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황미애는 살 곳이 없어졌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했고 남은 돈으로는 대출금을 갚기도 부족했어요. 결국 청주 외곽의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했죠. 3평짜리 방이 월 2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겨우 마련한 거였고요. 돈이 떨어진 황미애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62세 여성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식당 주방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최저임금으로요. 월 수입이 160만 원 정도였는데 고시원비 25만 원에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김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방은 운영자금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 급여도 못 줘서 임금체불로 신고당하기까지 했죠. 5년간 운영한 노래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황미애와는 연락도 끊어졌고요. 서로 돈만 탓하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황미애가 고시원 지하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30대 남자가 들어와서 세탁기가 고장 났나 봐요. 물이 안 빠지네라고 말했어요. 박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기 고시원 사시나 봐요. 저도 3층에 있어요. 황미애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 원래는 괜찮게 살았는데 투자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잃었어.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 민수는 동정 어린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누님, 제가 주식 좀 한다고 했잖아요. 내일 대박날 종목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황미애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 어떤 종목인데? 삼성전자 관련 부품회사인데 내일 대형 계약 발표가 나와요. 무조건 상한 가치입니다. 500만 원만 맡겨주시면 하루 만에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누님이라고 했어요. 황미애는 망설였지만 또다시 욕심이 발동했어요. 이미 한 번 큰 사기를 당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절박했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야. 제가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고시원에 사는 건 사람들이 저를 돈으로만 봐서 조용히 살려고 피신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만에 돈 2배로 불려드릴게요. 결국 황미애는 보험 해약금 500만 원을 민수에게 맡겼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지만 다시 한번 일확천금의 꿈에 빠져든 거였죠.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는 황미애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외국에 가야 해요. 그럼 내 500만 원은
그리고는 전화가 끊기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황미애는 마지막 돈까지 사기당한 거였어요. 그날 밤 황미애가 혼자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가짜였구나. 이제 정말 무일푼이 된 거죠. 61세 여성이 고시원에 살며 식당 주방 설거지로 버티는 사흘.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영숙이 묘 앞에 서 있었어요. 영숙아, 드디어 해냈어. 황미애는 내가 느꼈던 배신감을 똑같이 맛봤어.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영숙이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20년 걸렸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복수해줬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 후로도 가끔 황미애의 근황을 들었어요. 여전히 청주 외과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62세가 된 지금 건강마저 나빠져서 당뇨약과 혈압약을 달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그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염색할 돈도 없어서 완전히 흰머리가 됐고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해요. 김상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택시를 몰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허리 디스크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미애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 서로의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어한대요.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시면서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자책하고 있어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김상우를 마주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라깽이가 된 몸에 초췌한 얼굴,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며 고개 숙이는 모습.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잘 지내세요 라고 담담히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연아 음악교습소는 이제 청주에서 가장 성공한 음악학원이 됐어요. 세계 지점에서 총 200명의 수강생들이 피아노와 성악, 합창을 배우고 있어요. 월 수입이 1,500만 원에 달하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죠. 청주 신시가지 아파트도 제 소유가 됐고요. 더 의미 있는 건 제가 청주시 문화위원과 여성단체 이사장까지 맡게 된 거예요. 60대 여성의 당당한 새 출발이라며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로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64세지만 60대처럼 안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20년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영숙이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영숙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음악교습소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됐어요. 60대 여성의 당당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혼 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여성 사업가로 소개됐죠. 몇몇 여성 단체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전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가끔 음악교습소에서 이명웅 노래를 들으면 그때 일들이 생각나요. 남편이 처음 노래교실에서 돌아와 흥얼거렸던 그 곡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곡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 영숙이가 죽었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황미애가 제 남편을 유혹한 건 운명이었나 봐요. 영숙이가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거였어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지만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정의였어요. 20년 늦은 정의. 황미애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김상우는 허영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대신 영숙이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20년 복수가 완성됐으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제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아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용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